오늘 마지막 강연을 하게 된 유쾌한 아미씨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여러분들의 멘탈 오늘은 안녕하신가요? 좀 안녕하신가요? 네, 그래도 회사 간 날은 아니니까 내일이 월요일은 또 아니니까 그래도 조금 안녕한 정도죠. 네, 그리고 오늘 아마 또 새로운 사람들하고 또 얘기 나눌 수 있고 또 새로운 또 많은 인사이트들을 얻었으니까 저는 오늘은 조금 멘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사실 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기획자의 유쾌한 멘탈 관리라고 제가 주제를 잡기는 했지만 뭐 천국과 지옥을 뭐 기획자만 오가기는 하겠습니까? 모든 남의 돈 먹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러기는 하겠죠. 근데 이제 앞에 AI 시대에 관련된 뭐 다양한 스킬들도 얘기해 주시고 성장 전략도 얘기해 주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항상 기획하는 사람들은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 사람이라고 사실 좀 정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나의 멘탈은 대체 누가 해결을 해주지? 라는 생각들이 이제 꼬리를 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라떼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제가 26년 차 이제 기획자로 살아오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좀 버티고 왔는지라는 그냥 약간의 경험담 얘기를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네, 이 주제를 잡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뭐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 감정적인 희로애락과 그 얘기를 유쾌하게 기획하고 있는 26년 차 그 워킹맘이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기획자의 멘탈 관리라는 게 왜 중요한지와 그 멘탈 관리를 좀 유쾌하게 실천할 수 있는 가이드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약간 우리 공감 가는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롤러코스터 좋아하세요? 네, 네. 저는 사실 롤러코스터 좋아해요. 좋아는 하는데 이제 올라갈 때까지는 또 괜찮다가 떨어질 때 언제 떨어질지 몰라갖고 그 불안감이 사실은 또 그게 또 그 맛에 타면서도 확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이제 감정적인 그런 이제 롤러코스터를 우리 이제 타게 된다는 느낌에서 제가 이제 롤러코스터에다가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기획자나 뭐 이제 개발자분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내 아이디어가 이제 서비스로 좀 탄생한 순간 뭐 그때라든가 그 런칭한 서비스가 굉장히 사용자의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거나 아니면 서비스 지표가 수직으로 상승을 할 때나 또 그 성공을 그래서 팀원들과 함께 자축을 한다거나 할 때는 우리 굉장히 막 도파민 폭발하면서 천국에 가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또 그렇게 또 준비하던 동료들과 같이 준비하던 프로젝트가 어느 날 갑자기 드랍이 된다거나 또 열심히 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장에선 굉장히 차가운 외면을 받았다든지 뭐 아무런 이유도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냥 비객관적인 그런 정치적인 이유 하나만으로 사내의 정치적인 이유 하나만으로 어느 날 갑자기 서비스든 프로젝트든 다 무산이 돼버린다던가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천국을 갔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감정적인 롤러코스터를 탑승하게 됩니다. 그 감정적인 희로애락 중에 우리를 좀 달리게 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기획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기쁨의 그런 순간을 한번 공감을 해볼게요. 아하하는 순간. 이 캐릭터가 캐릭터를 하나를 딱 찾았는데 아마 뒤에 이제 계속 캐릭터들 표정이 좀 다르게 나오는데 그거는 제미나이로 다 만들었어요. 네, 하나를 찾았는데 제가 원하는 표정들이 다 없더라고요. 근데 정말 요즘에 쉽게 거기에다가 이런 표정을 해줘. 손 모양이 달라지면 자세는 이렇게 해줘 하니까는 이제 다 일관성 있는 그런 캐릭터의 표정을 만들어줬더라고요. 그걸 좀 활용을 했습니다. 아이디어가 섬광처럼 스쳐갑니다. 와, 세상의 모든 이 혁신은 제가 할 것 같아요. 이것만 만들어지면 진짜 제가 다 이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이 맛이야 하면서 이제 기획에 갑자기 이제 박차를 가할 수도 있게 되고 그때 창조의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공감하시나요? 네.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막 아이디어 떠오를 때 있잖아요. 샤워하다가 말고도. 네? 그럴 때 느끼는 이 맛에 기획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열심히 준비했어요. 프로젝트 제안하는 것도 있고, 내부적으로 발표를 할 수도 있고, 외부적으로 발표를 했을 때, 그때 프로젝트, 그 아이디어 정말 좋네요. 그거 당장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진행을 하시죠. 라고 했을 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그간의 내 모든 노력과 보상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인정의 희열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또 즐겁게 느낄 수 있는 또 순간이 있어요. 세상에 그 서비스가 나왔을 때 반응이 참 좋아요. 이거 뭐냐? 이거 누가 계획했냐? 이 사람 상 줘야 된다. 댓글 하나가 달렸어요. 거기에다가 쓰고 싶죠. 내가 했어. 그 서비스 제가 만들었어요. 그 기쁨은 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즐거움은 또 이 기획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사실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프로젝트를 완성을 하는데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많지는 않죠. 물론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AI 툴들을 만들어서 제가 혼자만의 서비스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주로 이제 또 많은 팀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뤄냈을 때 같은 목표를 달렸던 그 동료들과 함께 만들어낸 그 결과물에서 우리는 시너지의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에 반해서 우리를 지치게 하는 벽이 있습니다. 뭔가 느낌이 좀 안 사는데요? 되게 모호한 피드백을 받아요.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 뭐래? 근거도 없고 대안도 없으면서 뭘 하는 거야? 그럼 네가 하시던가요? 왠지 방향성을 잃은 그런 피드백에 우리는 좀 분노를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기획에서 정해주셔야죠. 기획에서 하셔야죠. 뭐 동네 북도 아니고 지연된 일정도 기획 탓, 결정 안 된 것도 기획 탓, 동네 북이야? 또 나냐? 또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때가 사실 제일 분노가 끓는 것 같아요. 특히나 여럿이 같이 일을 할 때는 그때 참 지치게 하는 벽을 느끼게 됩니다. 아까 그 지옥으로 가는 것 중에 또 가장 큰 순간들이 뭐 별다른 큰 이유도 없이 그냥 그거는 좀 사소하고 좀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중단하죠? 라고 말 한마디로 그냥 지금까지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드랍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는 지금까지 내가 들였던 시간과 열정, 또 한편으로는 내 일부가 다 부정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실감이 느껴집니다. 거기다가 그렇게까지 됐는데 이게 그 순간에 혼자 남았어요. 아무도 위로하는 사람도 없고 뭐 다 네 탓이라고만은 탓만 하고 있어서 어느 순간에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이때는 되게 나의 지금까지의 모든 의도는 왜곡이 되고 아무도 내 편은 없는 것 같고 혼자 여기는 어디? 난 누구라고 하면서 이제 고독한 그런 슬픔이 느껴지는 순간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내가 기획을 괜히 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기획 컨퍼런스에서 사실 아까 이제 금마님하고 비슷하게 가장 많이 조금 강연을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조금 막대 얘기를 좀 했었죠. 왜냐면은 그 경력에서 왔었던 경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제가 천국도 맛봤던 그런 기획의 맛을 봤던 이야기 아니면 또 지옥을 오가서 굉장히 좌절도 했던 이야기들 그 사이에서 어떻게 버텼는지 어떻게 생존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저는 너 뭔데? 너 뭐 돼? 뭐 되길래 여기 와서 이런 얘기 해?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제서야 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그 다양한 도메인에 있으셨는데 저 역시도 저는 2000년에 처음 이제 사회생활 시작을 했는데 기획 일을 시작했는데 저는 엔터테인먼트에서 음반 기획하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뭐 지금처럼 A&R까지는 아니었겠지만 그 시작을 이제 했었고요. 그 이후에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드라마라든지 아니면은 음반기획 관련된 것들, 마케팅 기획까지 같이 해서 기획을 5년 정도 했었고 이후에 음악 사이트 도시락이라고 지금의 그 지니 전신님이나 KTH에서 만들었었던 그 음악 사이트 도시락에서 음악 프로모션 기획하는 거를 이직을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UI UX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 서비스 운영까지 맡아서 이제 진행을 하다가 2009년도부터는 그 SI 쪽으로 해서 개발사랑 에이전시에서 계속 근무를 하면서 대기업들 이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됐었고요.
2020년에 그 오랫동안 SI 쪽 기획을 하다 보니까 남의 것만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막 아이디어는 떠오르고 있는데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그건 안 된다 해서 엎어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많이 회의를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내 거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자. 나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만들면 그건 성공할 것 같아. 라는 뭔가 이렇게 뿜뿜하는 마음으로 제가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웹RTC를 활용을 해서 화상 플랫폼 서비스, 그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튜터링하고 이제 아마 좀 비슷한 아이들하고 튜터를 이어주는 그런 교육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었고요. 그 서비스로 이제 예비 창업으로 해서 창업을 했었고, 예비 창업자 패키지에서 최우수로 해서 마무리까지는 했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창업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원 받아서 하면요, 저 사실 돈적으로는 손해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창업은 할 수 있는데 그걸 유지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창업을 하는 것과 경영과 그 다음에 영업을 해서 수익화를 내는 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정도 하고 나는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지금은 이거 할 때는 아닌 것 같다라고 현실을 직시를 하고 그만둘 무렵에 같이 스타트업 쪽에서 일했던 다른 대표님이 그러면 저희 회사에 와서 CPO로 일해 주시면 어떨까요? 라는 제안을 받고서 갔던 곳이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 전혀 무관했던 도메인이었어요.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었고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저는 심지어는 그냥 의사가 주는 약만 먹으면 되지 약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까지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처음으로 헬스케어 도메인에 들어가서 의약품 데이터 관련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의약품 데이터를 가지고서 만들어지는 PHR 서비스를 런칭을 하게 됐고요. 그 런칭을 할 즈음에는 거의 기존 저 혼자였어요. 디자이너나 개발자도 없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팀비딩까지 시작을 해서 프리 A까지 투자를 받았고요. 투자 받은 상태에서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한 2년 정도의 CPO 생활을 마감을 하고, 지금은 앞으로의 저의 인생에서 좀 더 유쾌하게 살자라는 모토로 유쾌한 컴퍼니라는 1인 법인을 만들고서 저는 지금 서비스 콘텐츠 기획 및 PM 하는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까 금융 좀 만들어 두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인력 소싱 사업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금마님이 뭐라고 하셨던 그 일이에요. 중간에 뛰는 사람. 그 일까지도 같이 하면서 얘기를 드린 것처럼 저는 도메인이 되게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오프라인의 기획도 했었고 콘텐츠 기획도 하다가 다시 또 온라인도 넘어왔고,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뭐 제가 전공자도 아니었고, 그 안에 저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둘을 낳고 육아와 같이 병행을 하면서 이 기간 동안 어쨌든 뭐 약간의 그 출산 육아 때문에 중간중간에 살짝 쉰 적은 있었지만 어쨌든 큰 단절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맥비 기획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할 때 저는 저와 같이 오래도록 일할 수 있는 그 여성 기획자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 라떼 얘기를 좀 많이 전합니다. 네, 그래서 유리천장도 많고 하기는 하지만 저런 사람도 버티고 있는데 나라고 못할 수냐. 왜냐면 저는 여러분들보다 지식도 되게 없는 게 또 많아요. 예,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것도 많고, 요즘에 AI에 오고 있는데 저는 툴 능력이 저는 훨씬 더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저만의 또 방식으로 해서 저만의 포지셔닝으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계속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원래 강연만 하다가 오늘 4일까지 했더니 하루 종일 말을 했더니 입이 타네요. 그럼 우리 멘탈 왜 붙잡고 있어야 되죠? 왜 잘 붙잡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정답이 없는 문제에서 시작을 합니다. 끊임없이 이 정답이 없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도 롤러코스터 얘기했잖아요. 제가 도쿄 디즈니랜드를 가서 거기 있는 롤러코스터를 하는데 정말 짧은데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서 타요. 혹시 타보신 적 있으세요? 도쿄? 네. 그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나올지
나올지도 모르겠고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겠고 그 어깨에서 오는 공포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딱 끝나고 나니까 굉장히 짜릿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되게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확실성은 다시 나한테 되게 불안감을 주게 되죠. 제가 불안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불안도가 높아서 굉장히 TJ적인 이 삶을 살게 된 게 불안도가 높다 보니까 그 불확실성이 강한 상황에 제가 미리 대처를 할 수 있게끔 플랜 A, B, C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여행을 하나 가더라도 아이들하고도 가더라도 어디를 갔는데 거기가 노키즈 존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천시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럴 때는 여기를 가고 이럴 때는 저기를 가야 된다고 해서 A, B, C를 만들어 놓게 되는데 그거를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세심하고 꼼꼼하다 이런 성격으로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저 안에 있는 굉장히 높은 불안감 때문에 예측 불가능하지 않게끔 만들어 두려고 그렇게 만들었던 것들이 있어요. 네, 그만큼 그 불안감은 우리한테 굉장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확실히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판단력이 굉장히 흐려져요. 그러니까 금화님 얘기하신 대로 또 이렇게 우리가 금융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돼 있으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나는 빨리 가서 지금 내일 다음 달에 카드값 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저 일이 나한테 맞는 건지 저 자리가 괜찮은지도 판단을 할 수 없을 만큼 불안한 상태에서 결정을 하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좀 잘못된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이 뒤늦게 될 때가 좀 많아요. 거기다가 이제 롤러코스터 타는 이런 감정 기복이 여러분들 다 느끼실 거예요. 결정적으로는 어쨌든 우리의 업무 효율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네. 감정에 따라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 속도와 퀄리티는 떨어지게 되고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네. 그때 나온 결과물들은 나중에 보면 내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감정이 이렇게 기복을 타고 다니다 보면은 이거는 분명히 팀 전체적으로도 전이가 됩니다. 팀 전체적으로 전이가 되니 조직 전체적인 업무 효율성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멘탈을 잘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 소모가 좀 적은 기질, 감정에 컨트롤하는 데에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회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정 소모를 좀 적게 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도전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감정 컨트롤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만큼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멘탈이 굉장히 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강함은 부러지고 깨지는 것 같아요. 근데 강한 것보다 조금은 말랑하거나 아니면 약간 탄력적인 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획자는 저는 굉장히 융통성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은 협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완성해내는 데에도 굉장히 큰 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험에서는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아까와 같이 얘기했던 그런 큰 벽들을 만났을 때 부딪혔는데 거기에서 부딪혀서 꽝 해서 여기가 깨지는 것보다 내가 부딪히는 순간에 다시 튀어나와서 탄력적으로 다시 어디처럼 일어설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좀 더 효율적인 업무를 실행할 수 있고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를 하는데 그것도 힘들게는 하지 말자고요. 그냥 되게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좀 유쾌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해서 저의 경험 바탕으로 해서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 분리와 관점 재설계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가장 이 멘탈 흔들릴 때가 되게 말도 안 되는 이제 피드백을 받았을 때요. 근데 그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거를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일 때가 가장 많습니다. 사실은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내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는 그 일적인 부분에 있을 때 그 일, 그 업무, 그 결과물,
그 기획안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주게 되는 건데 그거를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어지고 분노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감히 내가 어제 밤을 새면서 했는데 나에 대한 노력에 대한 모든 부정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 자체를 저는 일단 분리를 시켜서 이거는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다. 이거는 내 기획안,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 상황에 대한 피드백이다 라고 일단 먼저 분리를 시켜서 좀 약간 객관적이고 좀 더 제3자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분리를 시키고 나면 그 피드백이 사실은 그렇게 분노를 일으킬 만큼의 피드백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럴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 네, 요 중심이고요. 두 번째는 저의 이제 이 멘탈을 붙잡고 있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나입니다. 나 중심적이에요. 내가 중요해요. 내 감정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타인을 굉장히 많이 배려를 해야 된다고만 많이 배웠어요. 그렇게 해야 사회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그거는 이제 표면적으로 보일 수는 있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해결을 하는 기획자들이 내 문제는 사실 해결을 못해요. 왜냐면 나를 먼저 보지를 않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친절하고 칭찬도 많이 해주면서 정작 나한테는 안 친절해요. 되게 불친절해요. 그냥 나한테는 굉장히 혹독하고 뭔가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잘하고 있는데 여전히 잘하고 있는데도 나는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고 못났고 다 내 탓 같고 그렇게만 만들어 놓다 보니까 나의 모든 감정들이 더 바닥으로 지하 몇 층까지 갈지도 모르겠는 그 바닥까지로 내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아까 강연자분도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 이거는 이제 멘탈 관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작은 일부터 큰 목표로 가지고서 하면은 다 부족한 것 같고 다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주 작은 일, 오늘 하루 나 아까 회의 시간에 안 졸았다. 오늘은 진짜 처음으로 안 졸았어. 라던가 아니면 오늘은 처음 그 부장님 얼굴을 봤는데 오늘은 화가 안 났어. 나 칭찬해. 굉장히 작은 거 하나라도 칭찬해주면 좋은데 저는 이거를 되게 간단하게 메모장에다가 한 줄 정도로 씁니다. 네,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오늘 조금 잘했니? 네, 오늘 좀 10분 일찍 일어났어. 되게 이런 거 작은 일부터 하나씩 칭찬을 하다가 보면은 그게 또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일주일이면 내가 오늘 일주일 동안은 그래도 실천한 것들이 꽤 많아진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작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사실 사람들한테 피드백 받을 때 제일 무서운 게 저 사람이 나를 욕할까 봐. 굉장히 미움받을 용기가 없잖아요. 근데 뭐 욕 좀 먹으면 어때요? 우리 왜 그렇게 자꾸 욕 먹기 싫어하고 꼭 또 착한 사람으로 살 필요 없잖아요. 내가 저 사람의 요청이나 부탁을 나는 당장 지금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일단은 거절을 못해요. 왜? 우린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져 있거든요. 근데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그 거절의 방법을 잘 찾으면 되는 거지 거절한다고 일을 못하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나쁜 사람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나를 좀 안아주고 나를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용기를 내서 하나씩 칭찬해 보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정 피난처 확보라고 해놨는데요. 어쨌든 우리 스트레스 받고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었으면 이거 어디다가 해소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소하는 방법은 다 각자 많이 달라요. 다른데 그게 나한테 맞는 게 있고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나한테 맞는 거를 찾아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뭐 예전에는 열 받으면 화났고 그러면 일단은 횟소를 먹었어요. 회하고 소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단 술을 먹는데 아시다시피 기분 나쁠 때 술을 먹으면 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방법을 이제는 안 하죠. 이제는 잘 안 하고 지금은 제가 조금 바꾼 방법이 오늘 좀 영혼 좀 털렸다 싶으면 사실 원래 제가 넷플 같은 거 잘 안 보거든요. 가만히 뭔가를 보고 있는 거를 못 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갖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한꺼번에 멀티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끔은 아무 생각 없이 좀 시리즈를 봅니다.
그렇게 보는 시간을 저한테만 주거나 아니면 요즘은 처음으로 제가 달리기를 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길게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목표를 원대하게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딱 30분 운동해요. 10분 좀 빠르게 걷고 10분 뛰고 또 한 10분 빠르게 뛰고 해서 마무리해요. 운동도 오래 하려고 하면은 못해요. 지쳐서. 전 절대 PT하지 않거든요. 저 억지로 시키는 거 굉장히 싫어해서 왜 30개 했는데 마지막 하나 더 라스트 잘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계속 시키잖아요.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냐고. 근데 제가 갖고 있는 30분 정도 오늘은 적어도 일주일에 5번은 30분 운동을 하자 하면은 그거는 지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2년째 하고 있거든요. 전에 다른 지난 컨퍼런스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지금은 살짝 다시 올라와서 그러긴 한데 제일 많이 뺐을 때가 18kg를 뺐어요. 네. 근데 그 체중을 뺄 때도 이 멘탈을 어떻게든 제가 붙잡으려고 한 것 때문에 한 게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몸이 아프니까 몸이 일단 아프면 세상마다 다 짜증이 나잖아요. 너무너무 짜증나다 보니까 내 멘탈을 붙잡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한 것을 만들려고 하니 지치지 않고 오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 비법으로 해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은 그런 감정적으로 확 휘말리는 상황이 되면 일단 그 자리를 벗어나세요. 물론 이제 회의 시간에 갑자기 튀어나갈 수는 없겠지만 그 시간에는 잠시 참고 있다가 잠깐 나가겠다고 해서 잠시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시고 화장실에 가서 잠깐이라도 멍 좀 때리고 그렇게 오시면 환기가 한 번 돼요. 그러면 나를 한번 다시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내 멘탈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사실 26년 또 30년 이렇게 오랫동안 같은 기획 일을 하는 건 쉽지 않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많긴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제가 기획자로 살아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굉장히 좋은 직업, 잘하는 직업을 잘 가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어디지? 난 여기 어디 있을까? 이런 고민하시기보다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주변 많이 둘러보시고 얘기 많이 나누시고 혼자 안고 있지 마세요. 누군가한테 한 번이라도 꺼내고 나면요. 잔소리 같지만 들려오는 얘기도 있고요. 거기에서 제가 또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다른 또 길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끝까지 이렇게 남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말랑말랑하고 여러분들의 기획 여정이 유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